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뉴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딥시크가 자동차 회사들하고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는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딥시크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은 전문적인 분석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감히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느낀 것은 우선 그 딥시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됨으로 인해서 느낀 것이 많은 사람들은 중국 기술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불신하죠. 근데 딥시크는 그것을 R은 모델을 아예 오픈 소스로 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알기로 메타도 오픈 소스를 한 적이 있고 알리바바 클라우드도 오픈 소스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완전 오픈 소스가 아니었습니다. 그 별도의 기술을 다운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들의 레시피라고 할 수 있죠. 그 레시피를 다운받아서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써 중국 업체들이 우리가 그동안 보여준 기술이 당신들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불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보고 판단해라.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에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가장 그 주의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가로 보고 주식으로 보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테슬라 주가가 딥시크의 출현 이후로 400원, 400달러대에서 지금 300달러 중반으로 떨어졌죠. 그건 여전히 테슬라는 성장주나 가치주가 아니라 화제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문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세계의 AI 시장을 어떻게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것을 중국의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벌써 다 자기네 자동차에 통합했다. 라고 발표하고 있고 BYD는 아예 그들의 라인업 21개 모델에 모두 다 가격을 받지 않고 제공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이슈가 등장했을 때 그 이슈를 그냥 그대로 미디어가 전달하는 대로 뭐 애널리스트가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서는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떤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제가 이걸 제목을 이제 딥시크의 충격과 중국 자동차 산업의 AI 혁명이라고 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뭐 그렇게 말씀 못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벌써 이제 그 이 딥시크를 통합했다고 하는 것들이 등장한 것만 해도 중풍 자동차의 보야, 워리어, 이파이, 포싱, 나미 이런 브랜드에 다 포함되어 있고 창한 자동차, 치유안, 리프모터, IM모터스, 이 상하이 GM, 울링, 거기서 바오진도 포함되죠. 그리고 광저우 자동차, 장청 자동차, 이제 주요 완성차 들 대부분 다 딥시크 AI 모델과 통합을 완료했다. 통합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딥시가 등장한 지 얼마 됐죠? 이렇게 지금 저 중국 회사들의 속도가 다시 한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저 지난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속도는 과거에 한국의 장기였는데 지금 속도는 중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만큼 많은 투자가 들어가죠. BYD만 해도 작년에 3분기 동안에 1, 2, 3분기 동안에 330억 위안을 R&D에 투자를 했고요. 리오토 같은 경우는 연간 100억 위안을 100억 위안의 절반을 인공지능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좀 그 요약해 본다면 그렇다면 배터리 산업도 약 65% 장악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중국이 지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실제 자동차를 국한돼서 본다면은 중국을 이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되는 겁니다. 딥시크는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하루 활성자가 벌써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이것을 스마트카에 통합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 자동차에 대한 중국 사용자들의 이미지는 우리가 과거 생각했던 달리는 즐거움이 아니고 스마트카, 다른 말로 하면 인포테인먼트부터 에이다스까지 종합적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들은 차 마무리의 깔끔함, 완성도 또는 주행성보다는 디지털 감각을 더 중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국 자동차들은 스마트카라는 주제를 내세우고 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BYD도 가장 또 최근에 신의 눈, 가스아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출시했는데 이건 별도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R&D 투자했고요. 창한 자동차 2배 2.0이라고 하는 진행형 전략을 발표했고요. 리오토도 3년 내 레벨 4 자율주행차를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두고 봐야 되죠. 항상 말하지만 레벨 4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뭐 그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사오펑은 올해 연말까지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이랍니다. 자율주행차는 일반 개인용 자동차, 승용차에 대해서는 레벨 2 플러스 또는 레벨 2 플러스 플러스 정도 지금 와 있고요. 그 사업용, 비즈니스용, 서비스용으로 쓰이는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레벨 4로 하는데, 물론 여기서 그것은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죠. 지역, 시간, 날씨 조건 등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통칭해서 자율주행과 말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딥시크 통합 현황을 보면은 지리자동차는 자체 개발 AI 모델하고 딥시크 RM 모델 통합 완료했다. 지커도 지커 AI 모델과 딥시크 AI를 통합했다. 둔풍 자동차도 전체 승용차 라인업에 딥시크 모델을 통합했다. 창한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그 하는 것은 결국은 AI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AI 경쟁을 자동차에서는 지금 일단 우리가 알고 있기는 테슬라가 주도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그들의 경험 영상을 올리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게 인정되지는 않는 겁니다. 실제 그게 이제 관계 당국에서 안전성 그리고 사고 가능성까지 모두 판단해서 레벨 2에서 레벨 3, 5, 3까지 올라가는 되는데 지금 테슬라 FS는 여전히 레벨 2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트럼프 정권을 뛰어든 것도 결국 이 분야에서 규제를 좀 완화해서 그들의 FSD를 좀 더 많이 팔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약간 좀 들어가 보면 상하이 자동차하고 GM하고 이 그 합작회사, 사이익 GM이라고 그러죠. 이제 통합 엣지 클라우드 AI 모델 허브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여러 고급 AI 모델을 통합 지원하겠다. 딥시크의 RN 초론 AI 모델을 스마트 콕핏에 심층적으로 통합시키겠다. 어니봇이라고 이게 아마 제 기억 2023년에 바이두가 출시한 건데요. 그것도 역시 대규모의 모델로 하는 건데 이걸 창의적인 생성 기능을 결합하겠다. 그리고 캐딜락과 뷰익. 그러니까 이 뷰익은 우리가 지금은 조금은 한국인들에게는 좀 멀어져 버린 브랜드인데요. 미국에서 한참 그 유명한 브랜드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중국 브랜드가 돼버렸어요. GM의 중국 브랜드. 전체 판매 80%가 아마 중국에서 팔릴 겁니다. 캐딜락도 중국 시장의 판매가 많이 늘어나는데 어쨌든 그들의 고급차 캐딜락과 뷰익의 이 AI 기술을 통합한다. 또 지리자동차도 AI 전략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우리는 이제 BYD나 뭐 샤오펑, 샤오미에 밀려서 지리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는데요. 지리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요. 그들의 말로 신구리 AI 모델을 세계 최초의 풀 시나리오 AI 빅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딥시크의 RN을 통합해서 지식 증류 방식으로 학습 예정이다.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 내용인데, 그 강화학습, 심층학습 이와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그들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찬가지로 스마트 지리 2025 전략을 통해서 엔드투엔드 음성 사교 작업을 성공했다. 이제 엔드투엔드는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은 제가 세미나를 다니면서 들은 바로는 엔지니어들 중에서 인공지능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건 지켜봐야 될 일이니까요. 어쨌든 또 하나 이제 여기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게 디셀레이션 트레이닝의 중요성입니다. 디셀레이션 트레이닝이란 대형 AI 모델, 스승 모델, 티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학습한 대형 AI 모델이 학습한 지식을 더 작은 모델, 스튜던트 모델로 전이하는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형 AI 모델을 스승 모델로 해서 지식을 전수하고 그걸 더 작은 모델로 효율적인 지식을 해서 성능을 최적화하고 작은 연산으로 그러니까 파워가 더 든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 음성 인터페이스라든가 맥락 이해 등에서 기능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맥락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벌써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에서 이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죠. 맥락 인터페이스 좀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지금 식당에 가서 키오스크 앞에 서서 나 오늘 평소에 뭘 잘 먹는데 점심때는 뭘 잘 먹고 오늘은 어떤 경우 좀 땡긴다 그러면 그것을 몇 가지 추천해 줍니다. 내가 키오스크를 직접 터치해서 눌러서 고르는 게 아니고요. 뭐 좀 간단한 여러 가지 얘기했겠지만 이 맥락 인터페이스는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딥시크는 이로 인해서 훈련 속도를 향상시키고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개발을 가속화한다라고 지금 중국 회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비용 절감, 당연히 고성능 반도체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 감소는 당연한 거예요. 또 고급 지능형 그 주행 시스템 보급률도 높아질 수 있다. 그 소비자들 혜택이 더 넓어진다는 얘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ADAS 시스템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중국 측에서 중국의 전문가들, 중국의 CEO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지금은 EV에서 EIV로 전환한다. EV는 Electric Vehicle, EIV는 Electric Intelligent Vehicle. 지능형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다. 이게 CATL 그 공동회장이 빤지안이 한 말이고요. 이제 전기화는 지능화를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지금 이야기를 CATL 회장이 하고 있고 또 그 허샤오팽의 이제 샤오펑 회장은 중국 자동차 회사가 지난 5년 동안 전기차로 자리를 잡았다면은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향후 10년간 세상의 자동차 산업의 틀을 바꿀 것이다. 이제 그걸 중국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또 리샹 회장은 전동화는 단지 전반전이고 진정한 미래는 인공지능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게 자동차 산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인공지능과 자동차의 통합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우리가 말할 때 테슬라의 경우 봤듯이 그들 CEO가 그렇게 주장하고 그들의 이슈를 내세우는 것과 실제 그것이 구현되는 것과는 분명 다른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애널리스트 그렇듯이 굉장히 그럴 때 포장을 해서 소비자에게 던지면 그걸 믿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대부분 그 돈을 벌었을까요? 하는 말들이 사람들 그렇죠. 테슬라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추천한다는 말이 최근에 들은 말인데요. 그게 주주자본주의 나라 미국은요, 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이 6개월이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2년 후를 기다리고 투자하나요?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용어만 보고 신문이나 TV, 유튜브, 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등장하는 용어만 보고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중국 그 자동차 산업에 관해서 지금 그 별도의 이제 딥시크 관련 영상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 여전히 미심쩍은 것은 그들이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이 존재감을 쉽게 말하면 자동차 산업으로서의 힘을 온전히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확실하다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끌어가는 건 맞지만 자동차 산업은 그거와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전체 생산 용량을 189만 대에서 180만 대에서 더 이상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별도 시간 한번 시간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한 딥시크가 중국 자동차에 어떻게 그 빠른 속도의 통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